깜찍한 우리 빠꽁시대 빡친 친구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과 함께 드디어 선거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고 갈 거야.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선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들어봤지?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선거를 굉장히 친근하게 여길 거지만 시험 문제만 나오면 굉장히 불편해져.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이 선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주겠는데 이 선거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자, 우리를 통치할 통치자를 우리가 스스로 뽑는 행위. 그걸 갖다 우리가 뭐라 그래? 네, 선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그래서 우리가 선거를 표현할 때 얘 별명이 있어. 우리가 앞으로 이제 정치를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별명들이 막 나오는데 그 별명들이 모두 다 시험때 굉장히 잘 나오니까 좀 기억하고 가는데 자, 선거하면요. 선생님을 떠올리면 됩니다. 알았죠? 자, 선생님의 얼굴을 보니까 뭐가 생각나지? 뭐 여러 가지가 생각나겠지만 네, 그쵸. 네, 꽃이 생각날 건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 선거는 바로 뭐냐면 네, 민주주의의 꽃이다. 우린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는 거야. 자, 그래서 민주주의의 꽃, 민주주의의 꽃. 자, 꽃, 민주주의의 flower. 그게 바로 뭐냐면 네, 선거다. 왜 그러냐면 선거는 우리가 어떤 식물이 있으면 그 식물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가 바로 뭐야? 뭐 열매나 꽃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렇듯이 이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뭐냐? 네, 선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선거가 결국 민주주의의 성패를 좌우한다. 그러니까 성패라는 것은 성공하고 실패한 거. 그러니까 이거 선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적으로 선거가 되어졌다면 그거는 이제 성공한 민주주의가 되는 거고 민주적이지 않은 그 독재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선거가 되어졌다. 그러면 그거는 민주주의가 실패했다고 볼 정도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거의 별명이 바로 뭐다? 네, 민주주의의 꽃이다 라고 그렇게 기억을 하고 가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지금부터 자, 선거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기능이 자,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돼. 자, 사실 오늘 공부하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단 선거를 통해서 우리는 뭐를 하냐면 대표자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자를 선출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선거를 통해서 자,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지. 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야. 지금 현재 대통령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어떻습니까? 네, 정정당당한 거지. 자, 왜 그러냐면 이 대통령이 어떤 돈을 써가지고 자기가 대통령이 됐거나 아니면은 그냥 뭐 단순하게 뭐 공부만 잘해가지고 뭐 대통령이 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떻게 대통령이 된 거냐면 국민들이 뜻을 모아가지고 뽑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 우리는 뭐라 그래? 정정당당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통치자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바로 선거의 역할이야. 그러면서 선거는 또 어떠냐면 소중한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권한 그게 바로 뭐야? 주권이지. 그런데 주권을 행사하는 거죠. 행사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주인입니다. 그렇죠? 자, 대한민국의 주인 누구냐? 네, 이보람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돼. 물론 네, 김명선이다. 네, 앞에 있는 도라에몽 PD 이름이 김명선이에요. 네, 겁나 천실합지? 네, 김명선인데. 자, 어쨌든 김명선이다. 그렇게 얘기해도 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친구들의 이름을 얘기해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다 나라의 뭐야? 주인이 이제 주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주인으로서 얼마나 행동하고 있어. 그치?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 그런데 우리가 주인으로서 주인된 그 주권을 쓸 수 있는 기회가 바로 뭐냐면 이 선거를 통해서 그럴 수 있다는 거 네, 기억을 하고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그 정책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뭐 비판을 할 수 있는 비판이나 또는 네, 정책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알고 있다. 자, 이거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 있는데 이 국회의원이 예를 들어 정치를 똑바로 하질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나라를 얘가 개판으로 만들었어. 그러면은 다음번에 이 사람이 후보로 나왔다. 자, 그럼 뽑을까 안 뽑을까? 그치? 머리에 총 맞지 않은 이상은 그 인간은 뽑지 않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비판하고 견제해주는 역할을 누가 해주고 있다? 네, 선거가 해주고 있다는 것까지 네, 우리 친구들이 네, 반드시 꼭 기억을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정책을 평가한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똑바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정책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럼과 동시에 이 선거는 여론을 뭐한다? 네, 반영했다. 라고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왜 그러면 어쨌든 여론이라는 건 국민 대다수의 의견인데 이 사람이 뽑혔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그 사람을 원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론이 반영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선거에 기능하면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 모든 것들이 시험 문제 1타기 때문에 반드시 꼭 기억을 하고 가야 된다. 그런데 이 선거에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참여야. 그죠? 자, 여러분들 대통령 선거 날입니다. 그런 대통령 선거 날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한 일주일 전부터 뭐 하기 시작하냐면 어디
어디를 놀러 갈까? 이거를 계속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제 엄마 아빠 따라서 많이 놀러 갔을 건데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가 선거날에 놀러 가면 될까 안 될까? 물론 시간이 남으면 놀러 가도 돼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선거에 엄청나게 참여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치? 자, 선거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 절대적인 이유는 바로 왜 그러냐면 만약에 우리가 선거에 참여하지 않으면 자,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있을 것인데 그 원하는 방향과 자,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가망성이 굉장히 많은 거지.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국민들은 선거에 반드시 참여를 꼭 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리고 우리가 선거를 할 때 올바른 자세가 있습니다. 일단은 사람들이 선거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뭐냐면 그 선거 그 벽보에 있는 그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걸 가지고 되게 많이 평가를 해요. 그죠? 그래가지고 선거 벽보가 되게 많이 훼손된단 말이야. 그래서 옛날에 그 우리나라 그 대통령 선거에 나오셨던 분 중에서 스님이 한번 나오신 적이 있었어요. 난리가 났죠. 막 애들이 막 여기다가 막 빛나리 막 반짝반짝 이런 거 그려놓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자, 일단 외모로 평가해가지고 이 사람 잘생겼네. 그러면서 대통령감이다. 이렇게 찍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좀 아는 사람이니까 막 찍어주기도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뭐를 살펴봐야 되냐면 공약을 살펴봐야 돼. 이 공약은 바로 뭐야? 약속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이제 능력이라든가 또는 이제 그 사람의 도덕성이 있어. 그치? 도덕성.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됐던 모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얘기하지 않겠지만 누구라고 콕 집어 얘기하지 않을게요. 근데 이제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공부도 되게 잘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한 엘리트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돼야 된다 하면서 이제 그 사람 뽑아주려고 했단 말이야. 그렇지만 네, 문제는 자기는 막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지만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아가지고 자기 가족들하고는 이혼은 했는데 되게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고 자기 딸이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연락하지 않았고 이 정도만 얘기해도 네, 우리 친구들 다 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훌륭해도 도덕성이 없다면 그 사람이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습니까? 평상시에 도덕성이 없는데 갑자기 도덕성이 불끈해가지고 으악 이러겠습니까? 그러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는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한다? 사람을 뽑아낸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중요한 걸 얘기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여러분들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선거가 갖춰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네, 또 선생님의 이제 피부를 보면서 생각하면 되는데요. 자, 바로 뭘까요? 네, 투명성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선거라는 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선생님 피부처럼 깨끗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거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깨끗해야 된다.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 그래? 공정한 선거라고 하지. 그러니까 선거가 공정하지 않으면 굉장히 문제가 돼. 그래서 공정한 선거를 하기 위해서 도대체 우리나라는 어떤 제도들을 만들어내는 자,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기억하고 갑니다. 자, 첫 번째 선생님하고 공부할 건 바로 뭐냐면요. 선거 공영제라는 것이 있어. 자, 선거 공영제는 이름을 보면 알겠지만 공정한 선거를 하기 위해서 국가가 하는 거다. 이거는 일종의 선거 후보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보자들에게 뭐를 대주는 거냐면 선거 운동 비용을 대주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 운동 자금을 대주는 거. 그걸 우리는 선거 공영제라 그래. 그래서 이 선거 운동 비용에 대해서 전액을 내줄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일부를 내줄 수도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네, 일부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전액을 다 내주진 않아요. 근데 물론 만약에 이 사람이 당선이 됐어. 그러면은 이제 전액에 가까운 돈을 내줍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별로 백성이 아니라 국민들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지지를 별로 받지 않았어. 그런데 괜히 이제 후보로 나오는 거야.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네, 허경영 같은 사람이겠죠. 허경영 같은 사람. 허경영 같은 사람은 사실 꿈에 나오거나 아니면은 선생님은 그분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냥 연예인이라고 생각해요. 연예인. 그쵸? 그래서 그 사람 기호 8번이었어요. 이름도 네, 기호 8번을 찍으면 팔자 핀다. 네, 이러면서 선거 공약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결혼하는 신혼부부한테 뭐 누구한테나 막 3억씩 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난리 나는 거지. 그치?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갖다가 사람들이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거 운동을 할 때 돈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선거 자금을 별로 내주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이 선거 공영제는 바로 뭐냐면 후보자들에게 선거 운동 비용 자금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다. 그거는 약간의 뭐냐면
평등함을 고려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뭔가 이제 공평한 깨끗한 선거를 위해서 한다라고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유인즉슨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나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야. 그런데 나는 돈이 없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후보자로 못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지? 나는 겁나 훌륭한데, 난 훌륭 돋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나라를 위해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국가가 자금을 대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후보자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다는 게 첫 번째 목적이야. 그치?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니네 그거를 갖다 한번 생각해봐. 내가 선거 운동할 때 돈을 너무 많이 썼어. 그 너무 많이 썼다는 건 이 사람이 부자여서?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사람이 선거 운동 자금을 많이 썼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든 자기가 뽑혀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야. 그만큼 부조리하게 국민들한테 쪽쪽 빨아먹겠다는 거예요. 결국 그거에 대한 피해는 누구한테 다 가냐면 국민들한테 갔다는 거야. 그동안 가만히 보면.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렇지가 않지만 선생님 어렸을 때만 해도 선거철이 되면 난리 납니다. 왜냐면 후보자들이 정말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막 돌려요. 뭐 돌리면 막 비누 같은 거. 비누 같은 걸 굉장히 많이 줬어.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선생님 기억나면 이제 선생님은 어렸을 때 비누로 머리를 감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찰랑거리죠. 그렇죠? 그래서 비누로 머리를 감았는데 이 비누를 보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왜냐면 비누 이렇게 보면 앞면에 기호 1번 이렇게 써 있어. 그래가지고 에이씨 기호 1번 짜증나 그러면서 막 돌려가지고 이렇게 보면 그 사람 얼굴이 거기 새겨져 있어. 재수없어. 그리고 막 머리 감았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뭐 그리고 마을 어르신들한테 막 닭도리탕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거를 막 선사한다든가 막 소주 그리고 막 뒷돈 대주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그 선거를 치르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겠어. 그런데 그만큼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당선이 되면 그만큼 국민들한테 쪽쪽 뽑아먹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공정한 선거를 하기 위해서 뭐를 한다? 선거 공영제를 한다. 그래서 선거 공영제는 내 후보자에게 선거 운동 비용을 대주는 것이다. 이거 기억하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자, 선거구 법정주의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자, 선거구 법정주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쉽게 얘기해서 선거구를 정할 때 뭐에 의해서 정하라는 거야? 법에 의해서 정하라는 거야. 왜냐면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자 뭐를 방지하는 거냐면 게리맨더링을 뭐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거구 법정주의가 뭐냐라고 물어볼 수 있어. 그러면 너희들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자 선거구를 정할 때는 자 뭐로 정하는 거냐면 바로 법으로 정하는 건데 법 중에서도 특히 무슨 법에 의해서 정하는 거냐면 법률에 의해서 정하는 거야. 자, 뭐에 의해서 정하는 거라고? 법률에 의해서 정하는 거다. 선거구 법정주의라는 거는 선거구를 정할 때 뭐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정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얘는 게리맨더링을 방지하는 거라 그랬는데 자,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이 잠깐만 설명을 좀 해주고 갈게요. 어떤 일이 벌어질 수가 있냐면 이렇게 봅시다. 자, 여기 보니까 여기 A라는 지역이 있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B라는 지역이 있어요. 네, 이렇게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 네, 다시 설명해 줄게요.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 네,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 네, 이렇게 하지 않고. 네, 자, 지금 선생님이 무슨 지역이냐면 A라는 지역을 딱 이렇게 있어. A라는 지역이야. 그런데 자, 지금 정당이 A당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B당이 나왔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사전에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대통령 후보로 A하고 B가 나왔는데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A하고 B를 얼마나 뽑을까 이거를 갖다가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이만큼의 사람들이 A당 출신의 대통령 뽑겠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만큼의 사람들이 B당 출신의 대통령 뽑겠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런데 지금 현재 대통령은 예를 들어서 B당이었다라고 얘기하면은 다음 대통령이 자기네 당에서 나오는 게 좋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가 대통령이 되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 선거구가 이렇게 한 선거구였는데 요거를 막 쪼개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막 합쳐버릴 수도 있어요. 어떻게 쪼갤 수 있냐면 예를 들면 선거구 요렇게 하나 만드는 거야. 그치? 그리고 또 어떻게 만드냐면 선거구 요렇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선거구를 3개로 쪼개버리는 거야. 한 지역인데.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는 누가 당선돼? 당연한 거지만 B가 당선되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서는 누가 당선돼? 그치? 여기서도 B가 당선돼. 그리고 여기는 그냥 몰빵으로 A가 당선돼. 결과적으로는 B가 당선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A가 당선되는데 결과적으로 뭐가 당선돼? B가 당선돼. 이렇게 개인이 자기 맘대로 막 이렇게 잘라버릴 수가 있어. 싹둑싹둑 싹둑싹둑. 이걸 갖다 우리 뭐라면 게리맨더링이라고 그래. 왜 그러냐면 미국의 게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게리, 게리.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게리 아닌 게리. 네, 그렇죠. 우리가 아는 그 게리 아니에요. 길이랑 같이 나오는 그 게리 아니야. 런닝맨 나오는 그 게리 아니고. 자, 미국에 여러분들 게리가 있었는데 그 게리는 정치가였어요. 그런데 자기한테 유리하게끔 자기가 선거구를 하나하나 이렇게 잘랐어. 이렇게 잘랐어. 그래서 이렇게 자르다 보니까 결국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 났냐면 살라맨더의 느낌이 났는데 그 미국 전통 괴물 중에 살라맨더가 있었는데 그 살라맨더랑 비슷한 그런 선거구가 나오게 된 거야. 그래서 게리가 만든 살라맨더라고 해서 게리맨더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았냐? 자, 어쨌든 간에 선거구 법정주의라는 것은 공정한 선거를 하기 위해서 왜? 불공정한 선거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게리맨더링. 그래서 게리맨더링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거구 법정주의를 했다. 선거구 법정주의는 뭐라고? 선거구를 정할 때 뭐로 정한다? 법률로서 정한다. 됐죠? 네, 그러면 옆으로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정한 선거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공정한 선거를 하기 위해서 또 만든 기구가 있어. 아예 기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공정한 선거를 하기 위해서 이 선거할 때마다 감시하는 기구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독립된 기구죠. 자, 그것이 바로 뭘까? 네,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야. 꼭 반드시 꼭 기억을 하고 지나가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련된 활동을 하죠. 또는 선거 비슷한 것 중에 뭐가 있냐? 투표가 있지. 그걸 갖다 우리는 국민투표라고 하는데, 자, 선거와 그 국민투표하고 그 일을 총괄하는 애가 바로 선거관리위원회야. 그래서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얘는 독립된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에 소속돼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얘는 독립돼 있어. 그러니까 막 대통령이 얘한테 막 함부로 하거나 또는 뭐 국회의원들이 얘한테 함부로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 얘는 독립돼 있으니까. 그래서 대부분 얘는 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냐면 불공정 선거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감시하고 그다음에 적발하고 처벌하고 이런 행동들을 이제 하는 거, 그런 역할을 하거나 또는 이제 개표를 합니다. 선거를 할 때 이제 개표를 하죠. 개표라는 게 뭐야? 누가 뽑혔는지 그거를 찾아보는 거지. 그래서 개표 과정 같은 거, 네, 이런 것들도 다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후보자가 되고 싶어.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어디 가서 등록하는 거냐면, 네, 여기 선거관리위원회 가서 등록하는 거야.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이것만 기억하자. 자, 선거에서 중요한 건 바로 뭐라고? 네, 스님 피부처럼 네, 깨끗함이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선거의 깨끗함을 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 제도 뭐가 있다? 선거 공영 제와 선거구 법정주의가 있다는 거 기억하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공정한 선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이 민주적인 선거는 선거 4원칙이라는 것이 있어. 선거 4원칙 또는 뭐 선거 4대 원칙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민주선거의 4대 원칙은요. 자,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꼭 기억을 하고 갑니다.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보통선거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뭐냐면 네, 평등선거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직접 선거가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바로 뭐냐면, 비밀 선거가 있어. 자, 각각의 시험 문제 나오는 스타일로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이 정리해주고 갈 건데, 보통 선거라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보통 사람이라면 다 선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즉, 다시 얘기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보통이라는 건 일정 연령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일정 연령 이상의 성인이라면, 모두 다 선거할 수 있는 권한. 그쵸?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전에는 제한을 좀 받았다는 거야. 뭐에 의해서 제한을 받았냐면, 예를 들어 성별, 그렇지, 남자냐 여자냐, 요거에 따라서 남자들은 선거할 수 있었지만 여자는 아무리 예뻐도 선거할 수 없었어. 그러니까 어떤 뭐 성별이라든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이라든가 또는 그 사람의 어떤 피부색, 인종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절대 차별받는다 아니면 차별받지 않는다, 차별받지 않는 거야. 그리고 일정 연령 이상의 사람들이라면 모두 다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 그걸 갖다 우린 뭐라 그래? 네, 보통선거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선거가 답이 되려면 이런 말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성별이나 재산이나 인종이나 이런 것들에 제한받지 아니하고 보통사람이라면 일정 연령 이상 모두 다 선거한다. 이게 바로 보통선거죠. 요거에 반대되는 게 있죠. 뭐 받는 거야? 제한받는 거야. 자, 그게 바로 뭐야? 제한선거다.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평등선거네. 평등선거는 뭐냐면 투표수, 표수에 대한 평등이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1인
1표입니다. 1인 1표.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부자야.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은 3표 찍게 해주는 거야. 이게 뭐냐고. 또는 김태희가 왔어. 그렇다고 해서 김태희한테 3표 찍게 해주는 거야. 이게 뭐냐. 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한 명당 무조건 몇 표? 네, 한 표의 가치를 가지는 거. 그게 바로 뭐냐면 평등선거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평등선거에 반대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 뭘까요? 불평등선거는 아니겠죠. 자, 피디님 평등선거에 반대 뭐지? 차등선거. 아, 차등선거. 차등선거입니다. 이걸 알아. 이걸 알아. 네, 중학교 나왔네요. 자, 그러면 이제 직접선거입니다. 직접선거라는 건 뭐냐면 직접선거 하는 거죠. 그죠? 네, 직접 가서 선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아무리 양요섭을 사랑한다고 해도, 그죠? 이건 사랑의 감정인데, 내가 아무리 요섭이를 사랑한다고 해도 양요섭이 선생님 대신에 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직접선거에 반대되는 개념. 피디님 뭐지? 간접선거. 네, 간접선거입니다. 네, 간접선거. 이건 진짜 쉽죠? 직접에 반대니까 간접선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비밀선거야. 비밀선거는 뭐냐면, 선거를 하러 갈 때 내가 비밀 리하는 거지. 근데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 그 선거할 때는 어떤 식으로 선거했냐면, 체육관에서 사람들 다 모아놓고, 자, 전두환 대통령 뽑을 사람 손들어. 그래서 이렇게 손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얼마나 유치한 거야. 그지? 그래서 비밀선거는 비밀 리하 한다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비밀선거에 반대되는 개념. 자, 피디님, 뭐지? 공개선거. 아, 공개선거. 아, 네, 공개선거입니다. 오늘, 이상한데? 여러분들 밖에 비가 내리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분이 굉장히 갑자기, 똑똑해졌다는 표현은 쓰지 않을게요. 평상시 안 똑똑하니까. 네, 굉장히 네, 훌륭하네요.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민주선거의 4대 원칙. 요거 시험제 1타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간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선거를 할 때는 선거에 그 절차가 있어. 선거의 순서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순서가,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야 돼. 그치? 그러니까 어떤, 통치자가 나는 통치자야. 그러니까 무조건 나를 찍어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선거에 그 절차와 원칙이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했을 때 우리는 민주적이구나. 그렇게 얘기하고 가는 겁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는요. 선생님과 함께 뭐에 대해서 공부할 거냐면 자, 선생님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 네, 선생님 여기 배에 좀 많이 가지고 있는 네, 지방자치제도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안녕!